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고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네. 활기찬 목소리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네. 연락 주셨을까요? S5일요. S51,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만 5천 원에 25%예요. 10만, 예, 네. 5천 원에 25%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되셨죠? 네, 네. 매수하시고 조금 밀리긴 했어요. 네, 이성호 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맙습니다. S5일은 지금 예전에는 수익이 나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네. 좀 쉬고 있어요. 한번 차트를 네. 가서 보고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올봉으로 항상 보시는 게 좋아요. 일봉으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아, 예. 올봉으로 10년짜리 이렇게 보시면은 2014년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돼서 4만 원짜리가 8만 원, 12만 원까지 여기 한 16만 원, 16만 원, 한 4만 원, 13만 원 정도 됐네요. 그래서 그 네. 정도까지 4만 원짜리가 8만 원, 13만 원이니까 한 200불 이상 올랐죠. 그리고 네. 지금은 주가가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모르면 이렇게 올봉상에서 음봉이 나기 시작하면은 주식은 팔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네. 이제 올해 2019년 들어와서 지금 바닥은 들어와서 천천히 올라오는 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는 조금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고 2020년 내년부터 유가가 좀 돌아서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면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2016년도는 여기 실적이 올간으로 한번 연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적자 네. 났다가 이렇게 2천억 적자 났다 2014년 15년도 8천억 흑자 났고 2016년도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그러니까 이렇게 2014년부터 흑자 난다고 해서 2015, 16년 4만 원짜리가 13만 원까지 200% 이상 300% 가까이 올랐고 2017년도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올해는 작년에 6,300억. 올해는 7,400억 예상치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지만 아직 많이 늘지가 않죠. 그리고 내년에는 네. 1조 5천억까지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한 100% 가까이 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적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갖고 가시면은 중기로 좀 갖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단기 매매하십니까? 단기로 하는 편인데 올라가면 그냥 단기로도 보고 하려고요. 단기로 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일봉상에서 음봉이 나잖아, 이렇게. 네, 지금 네, 네. 10만 5천 원대 사면서 쭉 밀렸죠. 네. 이게 주가가 이렇게 5일 연속 올라가면서 거래가 수반 안 돼서 올라가는 건 쫓아가서 사면 물립니다. 단기 예. 매매하는 건 선생님은 내공이 딸리기 때문에 단기 네. 매매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해 가세요? 선생님이 네.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단기 매매 안 되고 이렇게 음봉이 네. 나는 걸 사갖고 지금 밀렸잖아요. 네. 오늘도 음봉이잖아요. 이게 네. 음봉이 난다는 건 주가가 못 가고 쉬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항상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려고 양봉이 날 때 이렇게 사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잘못 샀다, 단기로. 그리고 네. 주봉으로 보면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아직 주봉이 이렇게 3주 쉬었는데 과거를 보면은 주봉이 이렇게 4주에서 5주 정도 쉽니다. 4주, 5주면 한 달 정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살 때 잘못 산 거야. 지난번에 네. 이렇게 4주 쉴 때 10월 18일 날 해서 뭐 9만 8천 원 샀다 그렇게 뭐 10만 6천 원 갈 때 한 8천 원 남을 때 팔아야 되는데 올려서 샀기 때문에 지금 음봉이 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좀 쉬었다 갈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단기는 네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좋으니까 갖고 가시면 크리스마스 때 정도 가면은 그냥 실적이 내년에 좋아지니까 가도 되고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은 뭐 한 11만 원 정도 가면은 12월 달 가서 팔던가 아니면 2020년 실적이 1조 5천억까지 100% 늘죠. 네. 그러니까 갖고 가도 괜찮아요. 비중이 이렇게 30%니까. 그러니까 단기 네. 매매하려면 11만 원 넘어갈 때 한번 파시는 게 좋고 아니면 이 12월 지나서 내년까지 갖고 가면 추가 상승할 다. 그러니까 항상 결론을 다시 하면은 이게 음봉이 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하는데 음봉이 나는 것들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만약에 네. 밀리기 시작하면 4주에서 5주까지도 밀린다. 일주일 밀리는 게 아니라.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네. 11만 원 넘어갈 때 한번 파시고 내년까지 네. 갖고 가면 내년에 올 연말이랑 내년 정도 가서 사는 거는 괜찮아요. 중기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청자님, 네. 이렇게 궁금한 부분 다 해결되셨을까요? 네, 잘 길게 보자라는 봤습니다. 의견 챙겨드립니다. 네, 잘 네. 활용해 보시고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SO1 첫 번째로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이어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연결되신 시청자님들 목소리 다 활기차시네요. 네, 어떤 감사합니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이마트요. 이마트 들고 계세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9천 원에 예, 15%요. 15%. 네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예? 한 3, 4개월 된 것 3, 같아요. 4주 정도? 예, 예.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고 매수하셨어요. 네, 좀 들고 가야 되나. 네. 또 그리고 조금 더 사도 되나 이런 것. 추가 매수도 고민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문원현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마트라는 종목을 최근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뭐 주가는 바닥에서 조금 상승을 해 있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 조금 고점에서 사셨어요. 그죠? 네. 바닥에서 좀 샀으면 좋았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마트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마트 가보셨나요? 혹시 최근에? 좀 가보긴 했어요. 네. 예전보다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네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마트에 실제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 마트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실제 별로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예전보다는 이제 뭐 실제 가서 장을 본다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고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이제 뭐 주문을 많이 하는 이런 시대로 좀 접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주가는 이마트 주가는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최근 다른 이슈 때문에 주가는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지금 보게 되면은 이마트 주가를 보시면 지금 상당히 뭐 바닥권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다, 뭐 사업이 잘 안 된다. 근데 최근 이 이마트의 급등은 어떤 면에서 올라왔느냐 그러면 온라인 쪽에서 이제 조금 시장에서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던 이 쿠팡이라는 업체가 최근 이제 약간 리스크가 조금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가라앉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이익에서 조금 주가들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적도 이제 최근 뭐 토지를 매각했다, 뭐 점포를 폐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무 개선을 조금 하다 보니까 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요. 과연 이 종목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결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어떤 이슈 또는 쿠팡에 대한 반사이익, 그다음에 뭐 점포의 정리, 그다음에 토지의 뭐 매각 같은 이슈로 올라왔지만은 향후에 이 직접 가서 장을 보는 일들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마트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모기업이 이제 신세계 그룹인데 신세계 쪽에서 이제 이마트도 어떻게 이제 온라인 상품 그러니까 쿠팡을 따라가 가지고 최근에 물류센터를 상당히 뭐 많이 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위에 보게 되면은 한 14만 원대 매물대가 좀 보입니다. 그죠? 이런 구간들의 매물대가 좀 보이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까지는 뭐 상승은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뭐 홀딩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다만 크게 가져가기는 좀 부담은 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는 불가, 보유 종목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와, 매수하시기 전에 잘 연락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14만 원 일단 챙겨드리고요. 중간에 불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시기를,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마트 챙겨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문자로 들여다볼까요?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전파기지국 문의 주셨습니다. 4,700원에 30% 비중으로 자꾸 내려가는데 손실 보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리면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이성호 소장님, 이 종목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전파기지국은요, 원래 기지국, 5G 그쪽 기지국 관련주인데 내년에는 실적이 좀 호전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적이 뒷받침 안 됩니다. 그래서 밀렸고 작년에 그냥
2018년도 연초에 뜨면서 한번 실적이 뒷받침된다. 5G 전파 그냥 기주국 설치한 회사인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 차트를 가서 보시면 한번 급등했죠 이렇게. 그래서 6,000원까지 한번 뜨다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올라갔다 밀렸고 여기도 제가 한 차트를 만들어놨는데 한 번 올라가다 얻어먹고 두 번 올라가다 이렇게 헤드핸드 사람 머리 왼쪽이 왼쪽 어깨 여기 머리 오른쪽 어깨 그래서 헤드핸드 숄딩 나와서 얻어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 그냥 이런 거를 차트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샀기 때문에 여기 지금 4,700원대 올라갈 때 더 갈까 봐 샀거든요. 이게 가려면 여기서 4,700원 가서 얻어맞고 1차 상승해서 올라가서 얻어맞고 2차 가서 올라가서 얻어맞고 그랬는데 그거를 돌파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조건이 거래량이 여기보다 2배 이상 늘어야 돼. 옛날에 거래량이 여기서 한 350만 주 됐으면은 3천만 주 되면은 뭐 6천만, 7천만 주, 뭐 2천만 주 됐으면 4천만 주, 2배 이상 되면서 양봉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4,580원에서 올라가서 얻어맞고 여기도 4,700원 가다가 음봉이 났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거래가 수반 안 되고 음봉이 나는 거는 얻어맞고 항상 주가가 가려면 양봉이 나야 돼요. 양봉. 시초가부터 올라가서 양봉이 나고 더 돌파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죠. 지난번에 이렇게 주가가 거래가 될 때는 한 3,560만 주 됐는데 여기서 양봉이 나면서 한 5천만 주 이상 되면서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런 대기 매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뚫지 못했다. 그래서 잘못 샀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실적도 한번 가서 보시면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시간 없는데 여기 보면은 연간에 이렇게 보시면 200억에서 100억, 100억, 50억, 20억 계속 줄죠. 2014년부터 계속 200억, 300억, 400억, 500억 실적이 좋아지도 못 가는 게 있거든요. 시간이 타이밍이 아니면. 근데 200억 영업이익이 100억으로 반토막 났다가 20억까지 줄었죠. 내년에는 좀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있구나. 매출도 1,600억에서 650까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아직 뒷받침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내년이고 아직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니까 좀 올라가면 한 4,500원, 4,300원이라도 올라올 때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500원 정도 기준 가격? 예. 반등 시 매도 의견 일단 챙겨드립니다. 전파기지국 보수적으로 보셨고요.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YBM넷 문의 주셨습니다. 4,510원. 매수 중입니다. 비중 30%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오늘 그래도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요. 문원영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YBM넷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도 핫한 이슈에 좀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자체를 보게 되면은 최근 뭐 거래량도 상당히 수반을 하면서 주가들이 그죠 상승 하락을 상당히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회사 자체는 사실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인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뭐 정부 정책 테마주 또는 최근에 정치 테마주에 좀 속하면서 변동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늘 또 오전에 정치 테마주도 일부 종목들 급등하면서 이제 상승을 찾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위에 저항대를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현재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도 괜찮은 모습들이고 뭐 지금 거래량 부분들도 보면은 충분히 눌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한데 다만 비중이 지금 30% 정도 되고 현재가 정도 되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좀 흔들어준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최근에 10월 달 초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줬고 현재는 보게 되면 이제 하방권에서 이제 박스권의 형성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또는 상방을 뚫고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전의 상승 거래량을 넘어주는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000만 주 가까이 주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박스 하단까지는 언제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하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을 한번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이 조금 30%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조금 위험하다 또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 절반만 축소를 해놓고 박스 하단권에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해서 좀 홀딩 전략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차익하는 전략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단가 가격은 현재 보게 되면 한 4,200원 정도 가격대 정도만 잡아놓는다고 하면 뭐 평단가를 한 4,300원대 정도 맞춰놔야지 이 종목은 좀 편안하게 예. 투자자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아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비중 절반 정도 축소하고 4,200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의견 YBM넷 체크해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로봇주 올라와 있네요. 휴림 로봇 매수가 1,160원, 비중 20%. 이성호 소장님, 오늘 장중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윗꼬리가 달려있네요. 이렇게 그냥 하는 거는 지금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지금 아침에 쭉 가다가 뭐 1,200원까지 가다가 밀렸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테크닉이 필요한 거니까 조금 30분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보고 하시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오늘 실시간 나오는 걸 수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우증권 창비에서 28만 주 어제 사고 오늘도 35만 주 순매수 들어와 있거든요. 키움이 어제 69만 주 사갖고 오늘 10만 주 팔았죠. 그러니까 키움이 주포가 어제 70만 주 사면서 끌어올려갖고 한 50만 주 남겨놓고 NH투자증권도 3일째 사고 있고 대우도 사고 있고 그래서 대우랑 NH투자증권이 사고 어제는 한국이 팔았는데 어제 다 팔았기 때문에 지금 키움이랑 NH투자증권, 대우랑 이렇게 35, 48, 50만 주 정도 들어와서 아직 죽어 있지는 않고 살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제 대우증권이 117만 주 팔고 나서 지금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봉을 보지 마시고 단기 매매를 하면 30분 차트가 있어요. 30분 차트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차트가 30분만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30분 차트가 양봉이 나죠. 여기도 보시면 동시호가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990원이라든가 920원에서 돌았을 때 어저께 사든가 오늘 돌았을 때 사야 되는데 어저께 샀어야 되는데 오늘 따라간 거는 조금 무리다. 아침에 뜨는 거는 차라리 오늘 같은 날은 다른 게 더 KT바텍이라든가 그런 게 훨씬 좋았는데 이런 거는 약간 잘못 샀는데 아직은 회사는 로봇이 퍼스널 로봇이 좀 판매를 11월 말까지 세일 10% 해서 나온다는 재료가 있고 아직 오늘 샀던 아까 여기 증권사들이 사는 거 대우증권이랑 NH투자증권 어제 키움이 샀던 애들이 한 100만 주 이상 들어와 있는데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력이 안 도망가 있으니까 지금 한 2시 반 정도에서 보고 사면 좋은데 좀 빨리 샀다. 기다리다가 조금 올라갈 때 이번 주 올라갈 때 한번 수익 나면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 의견 휴림 로봇이었고요. 이어서 위즈윅 스튜디오 보겠습니다. 17,000원에 아이고 비중이 50%네요. 오늘 다시 빠지는데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려요. 문원영 전문가님. 네, 위지워크 스튜디오라는 종목 뭐 최근에 이런 영어 관련주들 또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아쉽게도 위지워크 스튜디오는 지금 조금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비슷한 종목으로는 뭐 덱스트 같은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그죠? 이걸 한번 봅시다. 반면에 이제 덱스트 같은 종목들은 또 오늘 이 종목과는 다르게 또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두 회사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이점이 조금 하나 있는 게 위즈웍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방향을 보게 되면 신규 상장할 당시에 9,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현재도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주가 자체는 저점 대비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은 좋고 회사는 괜찮기는 하지만 또 그때그때 이슈가 있는데 덱스트라는 회사는 12월 달에 개봉 예정인 백두산이라는 영화에 직접 참여를 좀 했던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속해 있어 가지고 뭐 트렌드 유행에 좀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좋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하락 추세에 막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비중들 아무래도 요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비중으로 승부를 거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회사는 좋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살짝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뭐 오늘은 마이너스 4%대 정도까지 뭐 장대 연봉까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하락 추세에서 뭐 반등이 가파르게 나오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비중은 절반 정도 축소.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일 최저점 15,500원 정도까지는 뭐 조금 인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은 절반 정도 축소를 하고 추세가 제가 지금 그려놓은 이 하단 추세 있지 않습니까? 하락. 이 하단 추세를 돌파를 했을 시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위즈윅 스튜디오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아니에요. 들고 계세요? 예. 저 일진 모티리얼즈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3,000원에 30%요. 53,000원에 30%? 아이고,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이요. 아이고, 예, 오래 기다리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성호 소장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일진 멀티리얼즈는 전기차 관련주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이렇게 10,000원짜리가 주가가 5만 원까지 500%나 올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네. 항상 주가가 일봉을 보지 말고 이렇게 항상 주식을 할 때는 10년짜리를 월봉을 보면은 2015년도 이렇게 10,000원대나 이렇게 15,000원대 샀으면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네네. 500% 올라간 걸 사기 때문에 수익이 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게 또 추가 가려면 한 1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이게 양봉이 나고 있죠. 이 양봉이 난다는 올봉상의 양봉이 난다는 거는 좀 올라오려고 지금 그러는 거 이런 것처럼 지난 요 연말에도 한번 이렇게 주가가 여기 얼마였냐면 3만 원대에서 주가가 올라왔지 이렇게. 그래서 한 2달간 올라가서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진물 뚫는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독일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30%까지 2025년까지 준다는 그 있어요. 중국에서는 보조금을 해서 전기차 쪽에 했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독일이 지금 유럽 중심인데 그쪽에서 전기차 쪽을 판매량을 2025년까지 30% 정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호재가 있고 회사는 그래서 내년에 좀 좋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2015년부터 적자 600억 났다가 흑자가 400억, 요 영업이익은 490억, 그리고 480억, 올해는 690억으로 한 680억으로 늘죠. 그리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까지 늘어요. 매출이 5천억대에서 7,700억까지 늘고, 그러니까 2020년도는 전망이 좋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여기 2015년부터 2016년은 흑자 난다 할 때 2016년이 늘 때 사서 10,000원이나 15,000원 샀었으면 500%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다음에 잘 보시고 내년에 좋으니까 갖고 가도 돼요. 올봉상에서. 좀 중기 투자하세요? 단기 매매하세요? 장기를 보고 장기로 있는데. 갖고 가시면은 여기 옛날에 고점이 6만 원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에 2020년도 영업이익이 즉 한 50% 가까이 늘어요. 50% 네. 느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올해가 지금 작년에 2018년도가 487억, 올해 2019년도 679억이니까 한 200억 늘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40% 늘고 내년에는 1,000억이니까 400억에서 1,000억이면 거의 100% 늘지 2년 만에. 그래서 네. 한 6만 원까지 장기로 갖고 가시면 아마 내년 봄 정도 꽃피는 한 3월 달 정도 가면은 지금 11월이니까 한 5개월 남았죠. 5개월이니까 46,000원짜리 6만 원이면 한 최소한 30% 이상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내년 3월 달 정도 기다리시면 6만 원까지는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조금 팔고 싶으면 한 5만 5천 원 정도의 단기 한 반 정도 팔아보고 내년 봄까지 있으면 6만 원까지는 반드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에는 얼마 정도는 얼마일까요? 그냥 제가 장기로 그냥 내년 봄까지 갔으면 연말에는 한 5만 5천 원 좀 운이 좋으면 올 연말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 정도는 그 이상에서 파세요. 기다리시면 되니까.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이어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제약이요. 삼성제약.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150원. 5,150원. 예, 비중? 70%요. 70%요. 예, 알겠습니다. 문원영 전무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예.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신 처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삼성제약 지금 질문을 좀 주셨는데 예, 사실 예. 오늘 오전에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그죠? 예, 예. 네, 오전에 급등이 좀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좀 주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예. 삼성제약 최근에 이제 뭐 임상실험에 삼상 임상실험 관련주로 최장암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뭐 급등을 나와 있는 종목이고요. 예. 이런 게 조금 트렌드로 보이면서 이제 최근 뭐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최근에 이제 삼성제약 외에 이제 기타 임상실험 관련 종목들이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임상실험이 실패를 했다라는 게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다 실패했죠, 그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삼성제약이 이제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뭐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11월 달에 발표하는 삼상 임상 실험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죠. 네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오전에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하다가 지금 전부 다 하락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삼성제약 주가를 보시게 되면 8월 달에 일단은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1차 상승을 해줬었고요. 그 이후에 눌림목을 줬었는데 셀리버리 췌장암 치료제가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또 등달아 가지고 이제 급등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지금 뭐 조금 HLB 같은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뭐 신라젠 같은 종목들 대부분 다 삼상 임상을 실패를 했는데 과연 삼성제약이 11월 달에 임상 실험을 성공할 수 있냐라는 확신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분명히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중기적인 안목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끌고 가야지 크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너무 고점에서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침에 못 파셔가지고 지금 손실 구간이고 아쉽고 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좋은 그림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패를 했을 때는 그죠? 실패를 했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좀 아쉽지만 비중이 70%다고 하게 되면 그냥 다 컷을 하는 게 맞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잘 참고해 보세요.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제약 체크 도와드렸고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상 한두 개 정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모텍이고요. 23,400원, 비중 30%, 하트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성호 소장님. 아모텍은 지금 실적이 뒷받침 안 돼서 쭉 밀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재무제표를 못 보면 차트로 가서 이 주가가 갈 건지 안 갈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여줄게요. 이 차트는 일봉으로 보지 말고 항상 올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올봉으로 볼 때 10년짜리 이렇게 보시면 이 주가가 이렇게 2000년도 초에는 이렇게 주가 5,000원 썩했었거든요. 5,0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5만 원까지 10배가 올랐어요. 1000% 올랐다는 거는 거의 사이클이 한번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쭉 주가가 2년 가까이 빠졌고 옛날에도 주가가 여기 2만 원까지 가다가 이게 주가가 한 2년 정도 빠지면서 실적이 뒷받침돼서 올랐고 요번에도 이렇게 5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2년간 빠지면서 지금 실적이 좀 뒷받침 되려고 해서 3분기 보니까 살짝 보니까 매출이 3분기 717억 32% 증가했고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를 한 일봉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있죠. 밀렸죠. 그러니까 음봉이 일봉상에도 이렇게 밀리면은 누가 매도를 한다는 거 시초가보다. 그러니까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면 세 개 나오면 이게 적산병이 나오는 건데 이게 흑산병. 이거는 그냥 샛별이 뭐냐면은 석별이라고 지는 태양. 단기적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양봉이 하나 나고 두 개 나고 세 개 나왔을 때는 샛별이라고 태양이 뜬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시면 좋아. 이렇게 62동 평균에서 돌았을 때 이렇게 9월 달에 사셨으면은 19,000원대 사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25,000원까지 한 30% 수익이 났는데 잘못 샀다는 거예요.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이렇게 2010년 400억에서 2018년도 100억까지 올해는 80억까지 줄었는데 내년에 좀 호전된다는 예상이 나와요. 단기적으로는 상반기 적자 났다가 9월달에 40억 흑자 난다고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약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좀 좋아진다. 그래서 주가는 올봉상이라든가 주봉상 이렇게 보시면은 한 요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쉬어주면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지 않았으니까 기다리시면은 한 24,5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000원 정도 돌파할 때 거래가 지금보다 2배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대량 양봉이 나면서 거래가 수반되면 지난번에 거래량이 얼마냐면은 거래량이 보통 13만 주밖에 안 되네요. 많이 안 됐네 이렇게 거래가 많이 아니 거래량이 50만 주, 100만 주 이상 수반되면서 25,000원 돌파하고 가면은 가지고 가고 만약에 거래가 안 되고 이 정도 거래량 되면 25,000원 근처에서 매도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시간상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꼭 연락 주시고요. 바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겠습니다.